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. 얼마 전에 2024년 상반기 그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결과가 드디어 나왔죠. 그래서 네, 이번에도 합격자분들을 좀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. 저야 방에서 많은 도움 얻고 있어가지고, 저도 좀 도와주고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저는 이번에 24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공채 DS 부분 합격한 네, 지원자이고요. 또 저는 일반 공채와 다르게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석사 선학 장학생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석사 산학 장학생이라고 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일반 석사거나 뭐 학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랑 뭐가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? 일단 프로세스 자체는 똑같이 자소서 쓰고 서류하고 지사트 보고 면접 보는 건 동일한데 경쟁 상대가 공채 인원들이 아닌 이제 학교 인원들끼리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해당 학교에서 이렇게 그 TO가 정해져 있고 그 TO 안에 들면은 이렇게 합격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학교에 정해지는 티오가 있고 그 티오에 따라서 이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 어떤 학교인지 대충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? 네, 학사 학교는 그 서울에서 나왔고 그 지금 석사는 이제 흔히 말하는 SPK 중에 하나 학교 다니고 있고 그 학교에 있는 산학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. 그러시구나. 그러면 네. 저는 몰랐지만 이렇게 SPK 그 학교에서는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건 또 네네.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학사 석사 비교나 뭐 차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학사를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로 가시게 된 뭐 배경 뭐 이렇게 뭐 그 사이에 이렇게 뭐 취직도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석사도 준비를 그렇게 같이 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원래는 제가 원래 취업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제 스펙을 어떻게 키울까 싶다가 이제 우연히 학교에 연구 인턴 공고가 떠서 한번 대학원 인턴을 경험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2년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병행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채도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공채가 안 되면은 뭔가 한 번 더 해보기보다는 석사를 가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채를 먼저 해보고 공채가 안 된다면은 석사를 가야겠다 생각으로 했고 결국에 작년 하반기에 공채에서는 떨어져가지고 석사 진학해서 이번에 산학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이 뭔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, 스스로는. 그러면 지금 산학장학생이 되신 거면 그 석사가 2년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지금 몇 학기를 다니고 계시는 거죠? 지금 1학년 1학기 이제 끝났습니다. 그러면 마음이 엄청 편하시겠네요. 저는 이번에 되고 나서 뭐 곧바로 네. 이렇게 입사를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1학년 1학기가 아, 끝나신 거고 그리고 이제는 4학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입사를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시구나. 저는 그 부분을 몰랐었는데 네 어찌 됐건 네 어찌 네네. 됐건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 뭔가 마음 편하게 네 공부를 하실 수 아,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취 네네.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거는 잘 결과가 안 되셨던 거였을까요? 사실 삼성 말고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를 붙긴 했었는데 뭔가 저는 제가 한 목표한 게 있으면은 뭔가 그것을 이루는 게 뭔가
장기사를 가더라도 제가 뭔가 이직을 준비할 것 같다는 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음. 그럴 바에는 장기사를 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뭔가 회사를 들어가서 바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폐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석사를 가서 나의 가치를 좀 더 키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, 석사 진학했고 삼성전자는 탈락을 해서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, 그러셨구나. 아, 전략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플랜을 잘 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, 취업은 취업대로 준비를 하고, 이게 안 됐을 때 석사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젠 그 학사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되면은 바로 입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, 예, 전체적으로 약간 계획형 인재라는 생각도 좀 들고, 네, 이렇게 이게 경쟁도 치열했을 텐데, 예,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, 이젠 내가 이제 네네.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, 내가 잘했다라는 거랑, 이게 지나고 보니까, 이 부분은 좀, 요렇게 좀 잘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? 일단 제가 이제 취준기에 들어와서 제가 뭔가 그동안 좀 잘해왔다고 느낀 건 아무래도 좀 학점 부분이었어요. 왜냐면은 사실 학점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성실도를 대변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받았던 학점들이 저한테 취업 준비함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넣어준 것 같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서류 합격률이 이렇게 높았던 편이었어서 되게 이런 학점을 꾸준히 성실하게 챙겨왔던 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물론 학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잘한 건 학부 연구생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뭔가 그 다른 지원자에 비해 차별점을 갖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학부 연구생이라 생각하고 뭔가 요즘 공정 실습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되게 좀 바쁘더라도 학부 연구생을 1년 정도는 랩실에 들어가서 경험해보는 게 또 잘 맞으면 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기회라 생각을 해서 뭔가 학점을 잘 챙긴 것과 학부 연구생을 했던 게 되게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잘못된 거는 좀 껍데기만 있는 이수준들이 되게 면접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력서를 적는 데 있어서 되게 너무 좀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이수 자격증 아니면 뭐 파이썬 데이터 정리 이런 거 사실 막 하루 이틀 듣고 따는 자격증들이나 이수증인데 이런 게 막상 적어놓으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제가 뭔가 얻어가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이거를 뭐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러한 껍데기가 있는 이수증보다는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오랫동안 경험해서 완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경험들을 더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, 이게 결국은 이 취업이라는 게, 이제 내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에 약간 뭐라 그러죠? 집합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결과로서의 뭐, 대학교,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내에서의 뭐 학점,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이제 성실성을 결국은 바로 보여주는 브랜드랑 점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다 잡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또 불리한 게임이기도 하고, 네,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네,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렇게 말씀만 들어봐도, 이게 성실한 분이시구나.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.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저는 좀 뒤늦게 정신 차린 케이스긴 한데, 아, 뭐, 늦, 네.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뭐 힘든 순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하셨나요?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해소하는 방법? 뭐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?
사실 이 취준생들이 되게 공감할 문구지만 이 탈락이라는 그 글자가 되게 주는 허탈함이 있거든요. 아, 왜냐면 그렇죠. 이 네. 채용 프로세스가 뭐 하루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열심히 마라톤 같은 걸 했는데 끝에는 탈락이 오면 정말 그 허무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1승만 하자면 된다는 그런 거였거든요. 뭔가 내가 다 떨어져도 결국에 하나만 붙으면 되니까 뭔가 탈락 하나에 연연하지 말자 이러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100번 져도 한 번만 이기면 된다 라는 좀 그런 마인드로 사실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, 그런 마인드라도 갖고 있어야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뭔가 취준을 할 때 뭔가 지금 당장 취준을 해야 한다는 막 급급함에 이것저것 한다기보다는 좀 나중에 와서는 진짜 직접 나의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뭔가 단발성으로 얻는 자격증보다도 뭔가 길게 길게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긴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석사를 오게 된 건데 그래서 뭔가 취준을 하게 되면서 많은 탈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만 이기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자라고 하면서 취준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학점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준비하신 석사 외적으로도 더 이렇게 뭐 다른 걸 준비하신 것도 있으실까요? 일단 뭐 학부 연구생도 되게 학사로 지내면서 1년 넘게 했었고, 음. 그리고 뭔가 방학 동안 뭔가 제가 아까 좀 뭐라고 했지만 공정 실습도 좀 했고, 아. 그리고 네, 그리고 뭔가 일단은 그리고 어학 성적도 뭔가 하나를 하면은 좀 그래도 높은 등급을 따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뭔가 그렇죠. 네네. 어학 성적 따는 기간에는 진짜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어학만 해서 뭐 오픽도 제일 높은 거 받았고 네, 음. 그런 식으로 네 뭔가 하나 할 때 집중해서 제일 높은 등급 받자 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자기소개서가 이제는 1, 2, 3, 4가 있잖아요.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네,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깐 뭐 네, "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와 꿈을 쓰세요." 그러면 이유도 쓰고 꿈을 반드시 그 문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네. 지원자분들은 그렇게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? 정말 방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처음에 자소를 쓸 때는 되게 많이 진짜 남들 보여주기 민망한 그런 자소서를 많이 썼었어요. 근데 저도 나중에 돼서 알게 된 거는 방장님 말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하나의 질문이 아까처럼 뭐 1번에는 지원 동기와 꿈을 쓰라고 했으니까 저 먼저 분량을 정해요. 그 꿈을 몇 자, 그 700자니까 그래서 지원 동기는 한 300자로 쓰고 내 꿈은 400자로 써야겠다. 이런 거 먼저 설정하고 그 뒤에 내용을 씁니다. 그런 거를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건지의 분량 먼저 정해놓고 접근을 한다면은 뭔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, 일단 그렇습니다. 그 자소서를 뭔가 제가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자소서를 쓸 때 먼저 그 처음에는 제가 여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 적고 싶었어요. 뭔가 아까우니까. 근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구난방되는 자소서가 되고 남이 읽기에는 엄청 불편한 자소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직무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경험 같은 거 세 가지 정도를 결정해서 이걸 내가 왜 했고 여기서 뭘 했고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 좀 잘 풀어 쓰려는 노력을 했고 이거를 제가 읽는 게 아니라 남들을 읽혔을 때 잘 읽히는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. 아니에요. 예. 맞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읽고 잘 읽혀지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
이 말로 하는 거랑 글로 써놓고 그거를 읽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,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네. 아, 그래서 뭐 저랑 그 생각이 거의 같으신 것 같은데, 이 자소서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,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글에서 담고자 하는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일단 그려놓고, 그 사이사이에 이제는 이 그림을 더 이렇게 뭐 섬세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데,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섬세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큰 그림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. 아, 네, 뭔가 그래서 디테일에 집착한 나머지, 예. 네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,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녹여 써야지라고 하는데, 일단은 그게 아니고, 뭐, 네,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, 특히 2번을 좀 잘 못 쓰시는 것 같은데, 나의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그거를 4번이랑 헷갈려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, 네, 좀 다시 아, 한번 네네. 여쭤봤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트 준비인데, 이게 제가 네, 이전에는 안 여쭤봤는데, 혹시 사트 대충 몇 점 정도 맞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저 45개 맞았습니다. 아, 45개면은 거의 다 맞춘 거 아닌가요? 근데 그 하반기 때, 작년에는 제가 사트 탈락했는데, 네네. 작년에는 30개 후반 맞았어가지고, 이 음. 공부 방법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, 이번에. 아, 그럼 공부 방법에 대한 뭐 변화된 게 있으셨나요? 그 작년에는 사실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. 뭔가 점수를 매길 때도, 뭔가 그 30분은 딱 재고 풀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이제 하나가 거의 다 풀렸는데, 뭔가 끝나버리면, 20초 정도 더 풀고 말지 이렇게 하기도 했고, 그리고 뭔가 스스로 뭔가 자기 위로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, 뭔가 틀린 것도 뭔가 아깝게 틀린 거면은, 근데 이 정도면 맞은 거지 하면서 뭔가 그렇게 하기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제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. 뭔가 나는 사실 이게 맞는 놈이다. 이렇게 스스로 했던 거죠. 그래서 뭔가 일단은 사투에 대한 자기의 문제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의 문제점은 정답률이었고, 제가 작년 하반기 때도 푸는 건 40개 중반 풀었는데 많이 틀렸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연습할 때는 스스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풀 맞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스스로 뭔가 그런 위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초반에 그렇게 안 하고 푸니까 막 30개, 34개, 35개 맞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정답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고,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시사트는 되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 작년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올해는 또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는지 아니면 고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제 문제 개수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그 네. 네, 그러면 뭐 문제집 같은 거를 뭐 많이 풀어보신 건가요?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노하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보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 게, 사실 지사트라는 거는 오랫동안 준비할 시험은 아니고, 뭔가 딱 서류가 붙었을 때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시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저는 공부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.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. 근데 그런 걸 배우는 게 저는 인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. 저도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에 혼자 있다면 막 1주, 2주 걸릴 시간을 2, 3일 만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인강을 추천하고 뭐 유명한 그 말해도 되는 거죠. 아, 그럼요. 네. 네, 뭐 해커스나 렌유이 같은 거 들으면 되게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알기 좋고 렌유이는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하반기 때는 해커스 들었고 이번에 렌유이 들었기 때문에 둘 다 추천드리고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해커스 이제 흔히 말하는 파랭이 그리고 하양이 이렇게 두 개 풀었고 하나 풀 때 되게 신중하게 풀고 진짜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내가 막 사실 이 치사트라는 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
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.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해서 그렇습니다. 음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 인강 같은 것도 먼저 들어봐서 전체적인 그런 뭐 이렇게 뭐 접근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뭐 익히기도 하시고 문제집도 이렇게 계속 풀어 보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정답률을 이제 높이는 쪽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잘 되셨다라고 네 제가 이해를 했고 그다음은 이제는 그 면접이 다양하잖아요. 저도 네, 이제 그쵸. 그 직무 면접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인성 면접도 하셨는데 혹시 뭐 면접을 이제 준비하시는 이런 거를 좀 더 내가 더 보완해서 준비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네. 노하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? 어, 사실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준비라기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해왔냐를 보는 것 같아요. 뭔가 단기적으로 공부하면 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반도체 전공에 대해 꾸준히 공부했는지를 보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준비를 한다면 인성 쪽에 좀 더 힘을 쓰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. 실제로 뭔가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직무를 잘 봤는데 인성을 못 보신 분들은 되게 떨어졌고 직무를 못 봤는데도 인성을 잘 보신 분들은 붙었기 때문에 일단 면접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 면접 스터디 진행할 때 4명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4명이서 이력서를 올리고 이제 인당 10개씩 질문을 생성하면은 40개의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. 3, 40개 정도에. 그래서 한 이력서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30개, 40개 정도면 거의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다 생성되기 때문에 이력서에 대한 보완도 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만나서 그렇게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면스에 대한 어, 혜택인 것 같습니다. 이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면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사람마다 필살기가 있어요. 뭔가 이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은 이러한 답변에 대한 엄청난 준비를 했고 근데 그런 걸 서로 경험을 하면서 뭔가 서로에 대한 필살기도 공유하고 저 사람은 저 답변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면서 나도 적용하고 네, 그런 방식의 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면접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는 같은 처지지만 내가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남이 나를 보는 거랑 내가 나를 보는 거랑 이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어, 맞지, 그쵸. 네네.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, 저 사람이 보니까 내 문제가 보여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를 경험을 한번 해봐야, 이게, 네. 이렇게도 이 문제를 보고 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. 네. 그래서 맞습니다. 면접 스터디도 저는 이 지스타트 끝나고 면접 스터디 하는 것보다 면접 스터디는 약간 좀 미리미리 그것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, 네, 맞습니다. 네네. 일단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취업 과정이 막 2달 막 3달 이러고 이제 지치니까 그 에너지를 계속 이젠 붙잡고 있기가 힘든데 이 면접 스터디도 이렇게 뭐 친구라든지 그리고 좀 처음에는 친구랑 좀 편안하게 하다가 지사트 결과 나오고 이제 모르는 사람, 그걸 몰라야지 공격하기가 더 쉽잖아요. 이렇게 좀 더 아, 그쵸. 집요하게 물어보고, 예, 뭐 들춰내고 이거 왜 맞습니다. 그러냐고, 예,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꾸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석사는 어떡하지?" 이런 고민 뭐 모든 공대생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젠 좋은 조언을 해 주셨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취업을 같이 준비했던 동료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는 뭐 후배분들도 계실 텐데 어 좀 네. 네.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겠다."라든지 좀 이렇게 먼저 뭐 허들을 이렇게 한번 넘으신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솔직히 취업 너무 지금 힘든 거 맞는 것 같고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가 많이 크지만 그만큼 되게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취업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동기분들 준비하시면서 되게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
할 땐 또 열심히 하되 뭔가 쉴 때는 나의 그 컨디션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뭔가 떨어지더라도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경험들이 더 거쳐져서 결국에는 우리 후배분들하고 동기분들을 모두 다 합격이라는 길로 인도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, 우리 모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번 져도 한 번만 이기면 결국엔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